우리 지난주에 벽돌 구조, 블록 구조를 좀 하다 말았죠. 거기에 이어서 계속 블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록 구조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는 보강 블록조가 있고요. 보강 블록조는 말 그대로 블록 속에 블록 안에 빈칸이 있거든요. 블록 사이에 빈칸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블록의 약점을 보완하고 좀 더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조적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수평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이 작은데, 보강 블록조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의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움으로 해서 수평 하중의 강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콘크리트 때문에 그 수직 하중,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도 그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았을 때보다 강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의 일반 블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층 건물에 유리한 구조이지만, 특별히 보강 블록조 같은 경우에는 높진 않지만 4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강도를 갖기 때문에 비교적 좀 높은 건물, 그러니까 한 5층 정도의 건물에도 보강 블록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블록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합 블록조는 우리 블록이 있었고 그 전에 벽돌 구조가 있었죠. 근데 복합 블록조는 블록하고 벽돌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림을 볼게요. 자, 왼쪽 그림은 보강 블록조예요. 아까 말했죠. 블록의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넣고 콘크리트에 인장력을 부담할 수 있는 철근을 삽입해서 그냥 블록만 쌓는 게 아니라 블록 중간중간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음으로 해서 블록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강 블록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 블록조는 보게 되면 이쪽이 블록이고 이쪽이 벽돌이에요. 벽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공기층이나 단열재를 사용해서 그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벽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시멘트 색깔 있잖아요. 그레이 색깔이라고 시멘트 노출 표면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쌓아놓으면 겉으로 이렇게 약간 미관이 아름답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앞에다 이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적벽돌을 쌓는 거죠. 벽돌의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외관으로 벽돌을 쌓고 내부에 어차피 벽을 하고 있기에 도배를 한다거나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해서 벽돌의 색깔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블록으로 쌓고, 이렇게 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벽 단면이 벽돌조보다 두껍게 되잖아요. 두껍게 되면 열 효율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열 효율이 높아지고, 벽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죠. 반면에 블록은 크기가 커요. 그래서 시공할 때 조금 더 쉽고 시공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과 블록을 우리가 함께 해서 복합 블록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록 벽체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블록 벽체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벽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력벽을 볼게요. 내력벽. 내력벽은 뭐냐면, 내력, 말 그대로 벽체가 구조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를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 그래서 벽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직하중 뿐만 아니라 수평하중을 지지해서 구조물이 외부의 하중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벽체를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블록 벽체도 조적 구조잖아요. 근데 조적에서 가장 약한 하중이 수평하중이라고 했어요. 조정은 수평하중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력벽으로 쓰려면 그냥 블록조가 아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강 블록조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보강 블록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적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강 블록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대림벽이라는 말이에요. 대림벽. 대림벽은 뭐냐면 조적 벽 중에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을 얘기해요. 뒤에 또 설명했지만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벽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벽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벽과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 이 벽의 대림벽은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직각으로. 이 대림벽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벽의 길이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벽의 길이를 결정할 때. 왜냐하면 벽체가 길면 길수록 이쪽 수평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짧은 벽보다 긴 벽이. 그래서 이 벽의 길이를 산정할 때 이 대림벽 있죠. 대림벽. 이 대림벽을 기준으로 해서 벽체의 길이를 산정하고 기준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그 벽의 길이를 우리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림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림벽을 볼게요. 자, 벽체예요, 벽체. 첫 번째 구조를 보게 되면 이 A의 대림벽은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A 벽체의 길이는 이 동그라미 친 벽체의 길이는 A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대림벽은 여기, 세모 대림벽은 여기. 그래서 이 똑같은 구조지만 안에 벽체가 하나 더 있으면 이 대림벽의 길이가 짧아져요. B와 C로 짧아져요. 전체의 길이는 D지만 B와 C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아마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D 길이가 수평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 중간에 대림벽을 세움으로 해서 벽의 길이를 짧게 하면 수평하중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좀 더 강해지죠. 그림으로 봅시다. 얘가 이렇게 하중이 주어지면 만약에 여기 대림벽이 없다고 하고 D 길이라고 하게 되면 이 변형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D에 대해서 변형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대림벽이 있으면 변형이 똑같은 하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즉 많이 처지는 부분을 이 벽이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수평 하중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벽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대림벽, 그러니까 벽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할 때 대림벽을 이용해서 벽의 길이를 계산한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축벽이 있어요. 부축벽. 볼게요. 부축벽은 그림과 같이 벽이 있으면 벽 뒤에다가 이렇게 짧은 이렇게 벽체를 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왜 이러냐면 벽은 우리가 수평력이 돼서 약하다 그랬잖아요. 수평력.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벽체를 대주면 이 수평하중을 여기 이 벽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이 벽체 앞에 벽체에 약한 수평력을 보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축벽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벽을 부축벽. 아까 우리 앞에서 대림벽 얘기했죠. 대림벽. 대림벽은 공간을 나눌 정도로 긴 벽체를 설치를 하지만 부축벽은 공간을 나누지 않고 이 정도 공간에 벽돌을 쌓아서 수평력도 분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 분할도 하지 않고 다만 좀 약간 튀어나오겠지만 공간을 완전히 분할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 그런 벽체예요. 그래서 층 높이도 한 3분의 1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분의 1 이상으로 보강을 하면 벽체의 수평력 강화시킬 수 있고 벽체가 길면 길수록 즉 벽의 길이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긴 벽의 경우는 부축벽을 설치하고 이 대림벽을 통해서도 수평력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공간을 분할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록 구조에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는 벽량이라는 게 있어요. 벽량. 벽량이 뭐냐? 벽량은 내력벽 있죠. 내력벽의 길이의 총합계. 이 길이는 앞서 얘기했죠. 내력벽의 길이는 아까 대림벽에서도 벽의 길이가 나왔었죠. 그 길이, 그러니까 하중을 부담하는 벽체의 길이를 다 더해요. 그러니까 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내력벽의 길이를 다 더해요. 다 더한 거를 뭘로 나누냐? 바닥 면적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벽량,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벽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내력벽의 길이, 단위가 중요해요. 길이는 센티미터로 하고요.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해서 벽량을 계산하는데 벽량은 단위 없이 그냥 어떤 양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벽량이 클수록 구조적으로 유리, 벽량이 크려면 바닥 면적보다 벽의 길이가 더 크겠죠. 당연히 구조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벽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력벽의 길이가 긴 거를 벽량이 크다고 하는데 벽량의 정확한 정의는 바닥 면적 분의 그 바닥 면적을 부담하는 바닥 면적 둘레에 있는 내력벽, 하중을 부담하는 벽체의 길이를 다 더한 것, 이 두 가지의 식을 이용해서 벽량을 구한다고 합니다. 벽량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계산되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 블록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치수를 볼게요. 치수.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길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블록도 벽돌처럼 기본적으로 제작되는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390에 높이 190. 자, 여기 써볼게요. 길이가 390, 높이는 190, 그 다음에 두께는 여기 100부터 19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허용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mm, 3mm 정도는 우리의 그 허용치를 감안해서 블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용 오차는 우리가 모르탈 있죠. 벽돌을 쌓을 때 접착제 역할하는 모르탈의 두께로 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2mm, 3mm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형 블록이 있어요. 2형 블록. 2형 블록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 블록과 달리 우리가 필요한 벽체 있죠.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모양이 기본형과 약간 다른 그런 블록을 우리가 2형 블록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할 텐데, 근데 2형 블록을 제작할 때 거기 길이, 높이, 두께가 있는데 최소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 90mm, 즉 2형 블록을 만들 때, 즉 기본 블록 모양과 다른 형상의 블록을 제작할 때, 그리고 그거를 블록 구조에 사용할 때, 그때는 모양이 달라도 되지만 길이와 두께, 높이 최소 치수가 90mm 이상이 되도록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에요. 자, 블록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블록 속에 빈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평면이에요. 블록을 평면을 보게 되면 여기 뭐 기준이 있겠죠. 넓이 빈 부분이 60m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25m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둘레는 20mm 이상, 이렇게 표현된 게 평면이고요. 단면, 여기 이렇게 잘라본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위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강 블록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채우죠. 채우면 세로근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로근도 필요하죠. 가로근은 여기 이렇게 패인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여기 철근, 이렇게 되면 요거는 가로근이죠. 가로근. 얘는 세로근. 그래서 철근이 콘크리트만 넣는 것보다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철근을 넣게 되는 거죠. 넣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세로근, 여기 그림에 세로근, 삽입용, 가로근, 삽입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근을 다 넣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복합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블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록의 종류를 볼게요. 블록의 종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블록의 이름에도 마구리 블록 있고, 인방 블록, 창샘, 창대,
잘 보세요. 그림으로 일단 설명하겠지만 벽체 모서리 부분. 자, 봅시다. 블록을 보면 끝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얘를 벽 끝에 놓게 되면 벽 끝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블록 중에서도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파여 있지만 우리가 끝에 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벽체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을 우리가 마구리 블록이라고 합니다. 인방 블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을 짜죠. 문이 있어요. 문이 있죠. 문이 있으면 문에 이 윗부분을 인방이라고 해요. 인방. 그죠? 블록 구조에는 그러니까 벽돌 구조에서는 인방부를 벽돌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방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구멍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면 수평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방 블록도 인방보도 블록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인방에 맞게 그러니까 창틀이나 문의 위쪽에 맞게 제작한 블록을 우리가 인방 블록이라고 합니다. 창쌤과 창대 블록은 우리가 또 이 뒤에 그림을 보면 설명할 텐데 모양을 우리 위치에 맞게 모양을 변형시킨 이형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볼게요. 재료는 우리가 사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글에서 블록 해가지고 시멘트 블록 해가지고 쳐보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색깔 보면 시멘트와 골재는 모래나 자갈 등. 그러니까 골재가 이제 모래, 자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갈이 콘크리트 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표면이 매끈해야 되니까 자갈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블록을 만드는데 주 골재가 모래라고 생각합니다. 자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중량, 경량이 있는데 이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 밀도 얘기하죠. 보게 되면 자, 이거는 크기, 그러니까 블록은 기본형 크기가 똑같다 그랬죠. 근데 중량과 경량은 여기 차이가 뭐냐면 반죽을 할 때 이 안에 기포의 양에 따라서 기포가 많으면 경량, 기포가 적으면 중량 이렇게 돼요. 강도는 비슷하지만 당연히 중량 블록이 강도가 세겠죠. 하지만 무게가 경량 블록이 작기 때문에 하중을 크게 받지 않는 벽체를 조금 높게 쌓으려면 중량 블록보다 경량 블록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하중을 크게 받는 벽체인 경우에는 경량 벽돌이 아닌 중량 벽돌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우리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우리 이형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블록이 있고요. 반 블록, 얘를 반 쪼갠 거예요. 반 쪼개고. 그 다음에 이게 마구리 벽돌 했었죠. 마구리는 여기가 펜 대신 한쪽 이렇게 막힌 거예요. 한쪽만 막히면 한 마구리, 양쪽 다 막히면 양 마구리 평블록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인방 블록이에요. 개구부의 위쪽에 설치하는 블록인데 얘를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채우고 철근으로 이어주면 옆에 계속 이어주면 얘가 하나의 인방으로서 그 하중을 부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방 블록은 이렇게 사용하고 창대 블록은 비슷하죠. 인방 블록 비슷한데 그 개폐구 아래쪽에 내려와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역할을 해요. 빗물이 흘러내려서 밑에 벽체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창대 개구 밑에다가
받침을 해주는 걸 창대 블럭이라고 하고요. 창센 블럭은 그 모서리, 창의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넣는 그런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여있죠, 이렇게. 파여서 여기다가, 개구에 창틀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근용 블럭이에요. 근데 보통 기본 블록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시공할 때 보면, 이 블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가로근용 블록은 여기는 윗면이 이렇게 평평하죠. 근데 윗면을 이렇게 구배를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배를 주물해서, 이 구배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가로근을 배근할 수 있도록 한 블록을 우리가 가로근용 블록이라고 합니다.